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가기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모레 한미일 회담까지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6일 전 발사한 신형 미사일보다는 고도는 훨씬 낮아졌고 비행거리는 250km였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가 있는 청주기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빗물 배수시설 지하에 있던 근로자 3명이 불어난 빗물에 고립됐습니다. 1명이 숨졌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데도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새우깡 원료인 군산 꽃새우를 외국산으로 바꾸겠다던 농심이 결정을 바꾸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이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101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CJEN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사 때문에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 국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베 내각이 한국을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일본의 강요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그동안은 예상했죠. 한미일 3국의 외교적인 노력이 새로운 기류를 만든 겁니다. 네, 내일 태국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손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모레 가기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처리될 거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사이에 물밑 접촉이 본격화되면서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려는 일본 정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현 상황을 동결하고 확전을 자제하자는 물밑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모레로 예상되는 가기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일본항 즉위식 전에 갈등을 풀기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멈추고 시간을 갖고 절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일본 역시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내일 태국에서 있을 한일 외교장관 만남 그리고 모레로 예정된 한미일 3국 만남 결과를 봐야 합니다. 자, 태국으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한일 외교장관 요즘 관계가 나빠지니까 회담 날짜를 잡는 것조차 힘들군요. 네, 막판까지 잡히지 않았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이 조금 전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 40분으로 확정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후에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은 조금 전 방콕에 도착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보복 조치 후 첫 만남인 만큼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부터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 장관은 확전 자제를 요청하면서 일본 수출 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백색 국가 제외 카드를 앞세워 강 장관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3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입장을 정리하고 모레 미국이 참여해 사실상의 담판을 짓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중재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면서 개입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의 연쇄 접촉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기류 변화의 이면에는 미국의 중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한일 양국 모두에게 상대를 압박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이런 보도가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니라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미국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한일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수출 규제 추가 조치를 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 우방국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또 한미일이 수출 규제에 관련해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일시적인 휴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일 양국의 분쟁 중단 협정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일단 부인했습니다. ご指摘のような事実はありません。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引き続き韓国側には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く。その考えに変わりありません。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나선 만큼 일본이 추가 제재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우리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여야 의원 10명이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자, 동행 취재 중인 강지혜 기자를 도쿄로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게 했고 또 오찬 간담회까지는 했는데 갑자기 취소된 만남도 있다면서요? 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후 5시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과 면담할 예정이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여당 원내대표급으로 아베 총리 측근입니다. 즉 일본 정부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만나기 15분 전쯤 갑자기 니카이 간사장 측에서 당내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남을 연기하자고 요청했고 내일 오전으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한일 의원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었지만 오찬을 함께하면서 한일 간 확전은 막자는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이렇게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서 계속 나가면은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인식에는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국 의원들은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원들은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의 책임은 더 이상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호주의 주요 언론이 일본의 방사능 실태를 파헤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을 향해서 방사능 실험 동물이라고까지 묘사했는데요. 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감지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점과 멀지 않은 곳, 도시가 방사능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These are guinea pigs in some sense, human guinea pigs, to see exactly how radiation disperses in the environment and then exactly how it's incorporated into people's bodies. 호주 방송국의 이번 보도를 통해 도쿄올림픽 방사능 위험성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리지만 야구와 축구 등은 후쿠시마에서 치러집니다. 야구가 열리는 아즈마 경기장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과 6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야구장 바로 옆에는 방사능 물질이 쌓여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서도 방사능이 측정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선수촌 식재료마저 후쿠시마산 농산물로 채울 예정이라 불안감은 더욱 큰 상태. 원전 사고 전에는 검출이 되지 않던 방사성 세슘이 그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방사능 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들의 식사 재료는 직접 공수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일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띕니다. 비 오는 새벽에 쏘았고 또 아주 낮게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천후라도 공격할 때는 하겠다는 훈련이고 우리의 요격을 피하겠다는 뜻이죠. 먼저 유주은 기자가 도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신형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번 발사 장소인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원산 갈마 일대에서 5시 6분과 5시 27분에 각각 발사됐습니다. 2발 모두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동북방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번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탄도미사일이라며 정확한 재원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미사일에 비해 최고 고도는 20여 킬로미터, 발사거리는 350여 킬로미터 차이가 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에게 경고를 날린 북한이 경고와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게 날아드는 북한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걸까요? 흔히 미사일 요격은 날아오는 총알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일로 비유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4차례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발사 때 사거리는 각각 240km부터 420km까지 나왔고 엿새 전에는 600km, 이번에는 250km를 날려보냈습니다. 정점 고도 역시 최대 60km부터 30km까지 고무줄처럼 자유자재입니다. 다양한 궤적으로 남측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실제로 북한 원산 기준으로 사거리 250km는 평택 미군기지, 270km는 F-35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450km는 대구, 600km는 제주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신형 탄도탄 위협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우리 방어자산들의 요격 성능 범위 내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북한 신형 탄도탄은 고도 50km 이하 마하 6의 속도로 낮고 빠르게 날아가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 사드는 무용지물이고 패트리엇3 MSE는 40km부터 정밀 요격을 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3년 뒤에나 들어옵니다. 남은 건 고도 30km부터 요격할 수 있는 철매2인데 북한 탄도미사일보다 느려 요격이 어렵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북한이 신형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미국에서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침 오늘 발사한 사거리 260km는 청주에 있는 우리 기지를 겨냥한 듯합니다. 대체 F-35가 얼마나 무섭길래 이러는지 최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군이 도입 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를 문제 삼았습니다. 최신 무장 장비들은 감출 수 없는 공격형 무기들이며 쓰다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 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급선무적인 필수 사업이며, 지난 3월 F-35 2대가 처음 도입된 뒤 5월에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 달 2대가 추가로 들어오자 열흘 만에 미사일로 응수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F-35가 뜨기도 전에 청주 공군기지를 초토화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F-35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몰래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F-35는 청주기지에서 15분 만에 300km 떨어진 평양에 도착해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평양 근처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거리 110km로 콘크리트 벙커까지 뚫을 수 있는 유도폭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한미 양국군이 지난달 지하철문을 용접봉으로 뚫고 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훈련을 한 것도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참수 무기와 훈련으로 본 겁니다. 우리 군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40대의 F-35를 들여올 예정이라 북한의 도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중부지방을 덮친 폭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서울 양천구에서 배수시설 공사장 점검을 하던 작업자들이 폭우에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상희 기자, 실종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 발생 12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스물된 실종자 안모 씨와 또 미얀마 국적 직원의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리던 비는 그쳤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배수 작업이 진행돼 내부 수심도 낮아지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시야가 탁해져서 내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방 측은 지난 5월 헝가리 사고 당시 투입됐던 초음파 탐지 장비 소나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배수시설은 빗물 35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길이 3.6km에 달하는 큰 원통형 구조입니다. 숨은 점검을 위해 작업자 3명이 40m 아래 터널로 들어간 건 오늘 아침 7시 10분쯤인데요. 폭우 속에 닫혀있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빗물이 들어찼고 작업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립된 작업자 가운데 60대 구모 씨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곳에선 도심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터널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2013년 5월 시작된 공사는 곧 준공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작업자들은 폭우 속에서 점검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강행됐습니다. 계속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배수시설의 22곳이 자동으로 열린 시각은 각각 오늘 아침 7시 40분과 7시 44분. 작업자 3명은 7시 10분쯤 40m 아래 수로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비가 오는 건 당연히 확인이 비가 왔기 때문에 내려간 김에도 우리 공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같이 한유 협력업체 직원과 같이 튼튼하게 특별히 이상 없는지 확인 차 들어간 상황에서 작업자가 내려간 뒤 7시 30분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후 1시간 동안 2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대로 비가 쏟아진 시간대였습니다. 1시간 동안 22mm 약간 좀 강한 비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상류층 저수조 2곳에는 점점 빗물이 차올랐고 시범 운전 기간인 오늘은 각각 50%와 60% 정도 빗물이 모이자 자동으로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설계대로라면 배수시설의 물이 70% 이상 모여야만 수문이 열립니다. 건설 현장에 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주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수도권을 덮친 물폭탄. 장마는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로운 기상 패턴이라고 합니다. 박수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새벽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장마는 끝났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에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매번 기상예보를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새벽부터 비가 와서 좀 되게 많이 당황했거든요. 서해안을 따라 고온다습한 강풍이 불고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겁니다.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고 이때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가 아닙니다. 장마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차가운 오호츠크해 기단이 만나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비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마가 짧게 끝나면서 오늘 같은 간헐적인 집중호우가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대성 스콜은 아닙니다.
숯불은 특정 지역의 온도 급상승으로 수증기가 발생해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이런 집중호우가 또 나타날 전망이라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이 30대 청년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들어갈 때 확인해 보니 보통의 피의자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가 든 택배를 보낸 대학생 진보연합 간부 유모 씨가 법원에 들어오자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표적수사! 구속영장! 유 씨는 미소를 보이더니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체포된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까지 벌이며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택배 왜 보내셨어요? 그로부터 1시간의 신문, 그리고 7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파의 백색 테러로 가장하려 한 정황과 함께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게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경찰이 오늘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제작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생방송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 때문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프로듀스 X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 19일 마지막 방송 직후 터져나왔습니다. 최종 순위 발표 결과 1위와 2위의 표차는 29,978표. 그런데 3위와 4위, 6위와 7위 등 같은 표 차이가 5번 반복됩니다. 특히 1위부터 20위의 득표수가 모두 7,494.44의 배수였습니다. 방송사인 CJENM은 당초 환산 과정의 오류일 뿐 순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계속되자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굳이 그때 수사 의뢰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수사 의뢰 닷새 만인 오늘 경찰이 CJENM 사옥 안에 있는 프로듀스 X101 제작진 사무실과 조작 의혹이 불거진 시청자 투표 데이터 보관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 자료 분석과 함께 제작진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팬들도 내일 CJENM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고소고발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검경 수사로 번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큰 사건이 몰리는 곳이라 한때는 경찰관들의 희망근무지 명순이었죠. 하지만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 뇌물 사건부터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까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강남경찰이 이제는 달라지겠다며 다각도의 방안을 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가수 수미가 운영한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성폭행 의혹, 올해 초부터 경찰관 비리 사건에는 강남경찰서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강남경찰은 결국 이 지역 클럽 운영자와 주민 등 44명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클럽 관계자들은 불법 영업 단속부터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잘 내고 정직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단속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클럽 입구를 지키는 경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 사이에 증언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이 단속할 때 그 가드 분들이 진입 못하게 많이 막는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앞서 강남경찰서는 명예회복을 다짐하는 자체 결의대회를 열었고 7월 한 달간 전 직원 금주령까지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소속 경찰관 5명 가운데 1명꼴로 교체를 단행하는 물갈이 인사도 시행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의 이 같은 몸부림이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 노쇼 논란에는 소속 구단 유벤투스의 매너 없는 태도도 한몫했죠. 구단 측이 경기 당일 지각한 다음에 거짓 변명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빽빽하게 자리를 잡은 팬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탈리아 프로축구단 유벤투스 선수들. 반나절 만에 환호는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경기 당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팬미팅 등 행사가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데 이어 오후 8시였던 킥오프 시간도 1시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킥오프 지연, 경기 시간 단축 언급, 6만여 팬들이 받은 배신감과 상처, 그 부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한국 입국 수속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도 선수단 여권을 일괄 수거하는 바람에 입국 심사가 2시간 넘게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유벤투스 선수들이 입국 심사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38분, 마지막 심사 시간은 오후 3시 4분이었습니다. 선수단 76명 전원 입국 심사에 26분이 걸린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수단의 여권을 일괄 수거한 적 없다며 전원 1:1 대면 심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수단이 공항을 떠나 호텔에서 짐을 푼 뒤 경기장에 도착한 건 오후 8시 15분쯤, 지각이었습니다. 유벤투스가 거짓말과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날두에게 등을 돌리는 국내 팬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오늘 서울대학교에 교수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법무장관 지명이 아주 유력하다는 점에서 예상 밖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서울대학교 교수 복직 신청은 팩스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오후 3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청와대 직인이 찍힌 퇴직증명서와 함께 민정수석 퇴임에 의한 복직이라는 사유가 적힌 복직 신청서 한 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취직을 했던 게 민정수석 때문에 하셨으니까 이제 복직하실 건지 말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2017년 3월 한 학기 안식년을 신청했던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정무직 근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해 2년 2개월간 교수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민정수석직 사퇴로 휴직 사유도 사라지면서 이번에 복직을 신청한 것입니다. 서울대 규정상 한 달 안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이 다음 달 초 개각을 앞두고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조만간 다시 휴직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조 전 수석과 같은 정치 참여 교수의 휴직 장기화 폐해와 교수직 사퇴 요구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조 전 수석은 이번 복직 신청을 통해 교수직 유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 때 민주당에 긍정적일 것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한일 간 외교 갈등을 선거 때 표로 해석한다는 비난이 커지자 양정철 원장이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한일 갈등과 총선을 연결짓는 내용의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공개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권과 여당은 자신들의 총선을 위해서 안보를 팔아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어제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전체 여당 의원들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대외주의라고 적힌 3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일본에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연구원은 내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요구하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걸까요? 그렇게 다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양 원장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여야는 내일 6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지만 빨리 처리하자는 뜻에서 심사 기간은 단 사흘 뿐입니다. 게다가 심사 과정은 통상의 절차와 달리 철저히 비공개였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재해복구와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에 쓰일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정부 관계자만 참여한 비공개 심사입니다. 본회의 전까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단 사흘. 회의장 밖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를 급하게 전달합니다. 지금 한데 아직 지금 10분에 언제 추가 자료 요청이 올지 모르니 회의장 앞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심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새벽까지 갈 수 있고 뭐 밤을 샐 수도 있죠.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네, 밤 새워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심사는 오전 10시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일본 대응 예산 2,700여억 원에 대한 자료 부실을 문제 삼아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계획 등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국민 세금 6조 원가량의 사용처가 소수 의원들의 비공개 벼락치기 심사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국민스낵 새우깡에는 군산 바다에서 난 꽃새우가 서너 마리 들어갑니다. 농심이 외국산을 쓰겠다고 했다가 어민들의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우리 바다에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꽃새우로 가득해야 할 위판장이 텅 비었습니다. 새우를 싣고 항구를 오가야 할 운반선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농심이 새우깡 원료로 군산 꽃새우 대신 외국산을 쓰겠다고 밝힌 뒤 조업을 포기한 겁니다. 서해 환경 오염 탓에 새우에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게 농심의 설명입니다. 새우깡 한 봉지에는 서너 마리의 꽃새우가 들어가는데 국산과 미국산을 섞어 사용하다가 전체를 외국산으로 대체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어민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결국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품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전제로 다시 국산 새우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심이 군산 꽃새우를 다시 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민들은 내일부터 조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우 운반 상자를 기존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이물질 선별 작업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어양물을 깨끗하게 잘 선별해서 어양을 제거하고 품질의 꽃새우를 공급해줘야 농심도 변하지 않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연간 약 15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수도권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지만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다리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더위를 식힙니다. 한쪽에서는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강릉의 어젯밤 최저기온은 29.7도,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잠을 설친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야간 개장 중인 해수욕장은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밤에도 계속 덥고 지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도 진짜 뜨거워요. 오늘도 포항이 36.5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강릉도 35도 안팎에 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서둘러 폭염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한 지자체는 땡볕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특별한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 의자 안에는 냉각 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여름철 의자 온도가 30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도청 앞마당에는 물놀이장이 설치돼 더위에 지친 시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막 와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왔고요. 기분이 좋고 더위를 날리는 것 같아요. 포항과 강릉에선 버스 정류장에 대형 얼음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다음 타깃은 탄소 섬유가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분야 우리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총알도 뚫지 못하는 영화 속 주인공 시트. 강철보다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탄소섬유로 만든 겁니다. 꿈의 소재 탄소섬유는 자동차와 항공기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의 70%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탄소섬유입니다. 이렇게 언뜻 봐서는 사람 머리카락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탄소섬유 다발 하나가 소형차 한 대 무게인 800kg까지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큽니다. 탄소섬유로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일본 제품은 대기 압력을 6만 3천 배까지 버티지만 우리 제품은 5만 5천 배 정도만 견딜 수 있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7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3대 특허청 모두에 등록된 특허는 일본이 우리보다 7배나 많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축적되는 그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 경쟁력 차이가 큰 만큼 집중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을 빼돌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갑자기 한국사법부는 독립성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국내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반도체 부품업체 A사의 한국 공장입니다. 탈취한 기술은 실리콘 카바이드링 제조 기술. 반도체의 재료로 사용돼 기존 실리콘에 비해 열과 압력을 잘 견뎌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미래로 불리는 이 기술을 빼앗긴 우리나라 기업은 개발에 7년 가까이 80억 원을 들였습니다. A사는 재판에 넘겨지자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이 우려된다며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여전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을 접은 거고 다른 아이템 검토 중인 단계예요. 일본 쪽에서 생산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탈취한 기술 관련 사업만 일본으로 옮기고 다른 사업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 회사는 꼼수 철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대 재판도 하고 있는 거고 회사의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민원성을 제기한 거죠. 유출된 기술이 일본을 거쳐 다른 나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요즘 우리 기업들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안간힘 쓰고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건데요. 홍유라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쇳덩이를 깎아 각종 제철 부품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협력사 공장. 강판을 만들 때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회전체 금속 부속품, 메탈 베어링을 가공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 양옆으로 커다란 금속 원통 부품이 있는데요. 두 부품을 합치면 고급강을 만들 때 기존 수입산보다 2배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국산 메탈 베어링이 됩니다. 포스코와 정부에서 개발비를 지원받은 이 중소기업은 24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지난 2016년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위험 부담감을 안고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테스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희가 국산화를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통신 장비 업체인 유비커스는 LG U+와 함께 5G 유선 전송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이어진 두 기업의 협력 관계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움이 된 겁니다. 개발비 지원도 무상으로 해줬고 투자비나 이런 쪽에 절감을 할 수 있게 돼서 양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상생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 개발 노력이 일본의 경제 보복 위기를 돌파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호입니다. 중국의 아파트 6층에서 3살 아이가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이불로 받아냈습니다. 오늘의 세계 김민지 기자입니다. 한 아이가 아파트 6층 베란다 창틀을 붙잡고 아슬아슬 매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떨어진 곳은 주민들이 펼쳐놓은 이불 속이었습니다. 那时候我就站在这个地方，我正当我是拿到被子的时候的10秒钟就已经就掉下来了，刚刚拿到被子里抬头看就掉下来了。 3살짜리 아이는 할머니가 잠시 식료품 가게에 간 사이 혼자 놀다가 추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습니다. 높은 철제 울타리 사이로 놓인 분홍색 시소를 타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워합니다. 분홍색 시소가 놓인 국경 한쪽은 미국 텍사스주, 반대쪽은 멕시코입니다. Y al muro, pues sentimos algo muy bonito porque convivir con los de aquel lado y pasear, disfrutar un momento. 이 작품을 기획한 라엘 교수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둘러싼 긴장감 속에서도 시소처럼 모두 연결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요즘 성형 관련 소셜 커머스나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고 정보도 많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불법 의료 광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자 이벤트성 광고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쌍꺼풀 수술 비용이 89만 원이라고 광고한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후기랑 사진 제공해 주시는 조건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개를 안 하시면 120만 원에 부가세 10% 별도 금액이세요. 여러 부위를 시술하면 가격을 깎아준다는 일명 묶어팔기 광고도 있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와 묶어팔기, 의료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 광고 실태를 조사했는데 모두 27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 2곳과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한 의료 광고 2,400건 중 절반 가까이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수술 견적을 위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뒤 병원에 보내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갑작스러운 물폭탄에 불편 많으셨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또 한 번 세찬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최고 80mm,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남 북부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올 텐데요. 이번 비는 특정 지역에 강하게 집중되고 또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기습호 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또 곳곳에 물웅덩이가 만들어져서 안전운전이 중요합니다. 빗길에는 평소보다 20% 감속 운전하시고요. 물웅덩이를 피하지 못했다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운전대가 돌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습하고 더운 밤이 되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 많은 곳에서 아침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강릉의 경우에는 아침 기온이 29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가 34도, 대구는 36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뙤약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에 2번, 7월에 2번, 올 들어서만 4번입니다.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시 다반사가 돼버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만큼이나 무서운 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새벽에 낮게 깔려 발사된 미사일 2발. 북한은 늘 그러지 않았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동안 미사일은 더 정교해서 더 무서워졌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